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때 생긴 걸 4대 축사상이라고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4개를 꼽는데 유교, 불교, 유교, 그다음에 헬레니즘, 그리고 유대교를 꼽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어 갖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파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교를 그러면 꼽을 때 맨 앞에 안 꼽냐? 3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 사람은 유대교의 본 핵심적 특징이 완성된 데를 바빌론 유수대로 봐요. 그때 이제 시네고그가 만들어지거든요. 교회 체제가. 그러니까 교회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교와 교회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의 유대교를 이 사람은 완전히 갈라요. 그래서 바빌론 유수 때 그 교회 체제 시네고그가 만들어진 이후에 유대교를 꼽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대신 기독교를 꼽는 거고, 그게 이제 야스퍼스와 저의 설명에 좀 핀이 다른 점이에요. 그럼 4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냐? 5세기 말 6세기인가? 우리가 6세기 말쯤 되겠다. 5세기 말이 아니라 6세기 말쯤에 우리가 불교 헬레니즘이 들어온다고요. 잠깐만, 그리스 철학이 우리가 언제가 들어왔어? 우리 불교가 그리스 불교예요. 그레코 부디즘. 안 믿어지시면 그레코 부디즘을 영어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딱 뭘로 나오냐면 저게 대승화음으로 나와요. 대승화음이 우리 불교가 본질이 대승화음이잖아요. 그 성칠스님이 대한민국 불교는 까면은 겉으로는 선처럼 보이는데 까면은 화음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전형적인 그레코 부디즘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동국대학이나 불교사 하시는 분들이 저게 우리가 그리스 불교라는 걸 말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불교학을 하는 서양에서는 저걸 그레코 부디즘이라는 용어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리스 불교라고. 우리가 그리스 불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세기 말에 종교화된 유교죠. 유교 중에서도 가장 정말 진심 유교. 저걸 우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교. 좋든 싫든 간에 성리학. 진심 유교라고요. 그전엔 유교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달라. 근데 저거 우주론까지 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음양도 얘기하고 뭐 오행도 얘기하고 이렇게 우주론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게. 12세기 말에 저걸 받아들여서 저걸로 원의 잔재를 씻어내고 저걸로 조선 왕조를 만든 거죠. 사대부 중심의 그런 체제를 만든 거죠. 그다음 19세기 말엔 가톨릭과 기독교가 들어오죠. 제 가톨릭을 꼽아주는 이유가 저게 박해를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언어 개념에선 기독교 그러면은 가톨릭은 별개로 치는데 서양에서 만약에 크리스천이테라 그러면 거기에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 그다음에 저거 뭐예요? 그리스 정교 가톨릭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크리스천리티 범위 안에 들어와요.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저 넷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온 시기는 각각 다른데 네 축이 지금도 공존하면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 싸워. 저게 원래 축이 한 번씩 엎어지면 다 잡아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억부로 냈지만 말하자면 불교 신자와 불교 승려를 잡아 죽인 적은 없다고. 가톨릭을 잡아 죽인 거는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국제정치와 안보를 위해서 잡아 죽인 거죠. 종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만히 오면은 결국은 지금 이 전통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개인이라든지 인류 보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공화국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 네 개 축의 전통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의 비밀이 있지. 그러니까 한류 안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은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비슷한 게 나오다 갑자기 사물놀이에서 뱅글뱅글 상모 돌리고 뭐 이거 뚱땅뚱땅 치고 갑자기 바라춤 같은 거 추는 척 하다가 또 갑자기 유생 튀어나오고 별게 그냥 막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기가. 왜냐면 저게 인류가 빙하 끝난 다음에 그 살벌한 시대를 거치면서 도달했던 위대한 각성 4개의 유전자가 여기 다 박혀 있다니까요.
아주 골 아픈 민족이에요. 아주 재밌는 민족이에요. 이게 한류의 기본 틀이고요. 이거 때문에 저는 헐버트라든지 아까 이런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위트컴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유니크하고 여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여기. 이걸 느끼셨을 거야. 그렇게 평생을 이걸 그렇게 사랑을 하고 평생 헌신을 하신 거지.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이런 마인드가 공식적인 한미동맹이 있기 전에 벌써 그러니까 1889년을 기점으로 만약에 우리가 삼는다면 삼인필지가 나온 1953년에 한미동맹이 있기 64년 전부터 이미 한미 민간동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인드가 통한 거야 서로.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뭐 저기 1953년에 배워먹지 못한 그 고립주의자 무슨 아이젠하워가 운안 보고 개땡땡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인한 종이떼기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그 뿌리를 까면은 이게 5세기, 6세기까지 간다니까요. 제가 이게 그리스 부디즘이라고 우리가 그레코 부디즘이다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면 이 그림 딱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리는데 고생했습니다. 우리 AD가. 예, 고생했어요. 예. 이게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2300년 전에 알렉산더 정복군이 서남아시아로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지금 누렇게 칠해놓은 저 지역을 알렉산더 정복군이 저걸 다스리면서 알렉산더군이 이제 인도로부터 회군해서 나갈 때 우리 이제 전쟁 지쳤다. 우리 여기서 이제 나라 만들고 살겠다. 그래서 주저앉아요. 저기가 이제 곳곳에 초원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 지역이 아프간을 근거지로 해서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에 걸쳐 있고요. 특히 초원이 많은 데는 아프간 북부에서부터 키르기스탄에 이르는 초원 계곡이 있어요. 아주 비옥한 계곡이 있어요. 초원이. 풀이 비옥한. 그게 이제 페라가나 계곡인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세계 최고의 말이에요. 대환마. 그 대환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reat Ionian, 위대한 이오니아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죠. 이오니아라는 게 그리스인들이 자기를 부를 때 이오니아인이라고 불렀어요. I-O-N-I-A. 그래서 이게 이제 룸비니가 지금 보면 네팔 땅이거든요. 부처가 태어난 곳이. 아무튼 거기서부터 쭉 퍼져나가서 지금은 아직 아쇼카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아쇼카 등장하기 전이에요. 거기서 퍼져나가서 저게 이미 이미 아프간 쪽에 와 있던 그리스 세력하고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간다라 양식인데 간다라가 어딥니까? 아프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캔다하예요. 그게 간다라예요. 아프간 도시 이름이 캔다하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합을 해서 저 사상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그때 대승불교예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교 잘 모르지만 대승불교가 그리스 사람들의 헬레니즘이랑 이게 합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승에 흠뻑 빠져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게 또 어디로 가냐면 저 코탄으로 건너가는 거라.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푹 쳐진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 오아시스 벨트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국가가 코탄이에요. 코탄쯤 이르게 되면 저기서 화엄이 다 이제 화엄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경이 붙어 나간 거예요. 조그만 경들이 60개인가 몇 개가 되죠. 예. 그래서 그 경이 붙어 나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게 그게 한 4, 5세기 경에 완성이 돼요. 그럼 저런 게 지금 도낭의 막고굴, 우리가 막고굴이라 그러죠. 500개의 동굴 사찰에 동굴 암자에 쫙 연결돼 있는 거. 그 도낭을 거쳐 가지고 저게 당시에 이제 당나라 수도인 시안으로 들어온다. 장안으로. 저 벨트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대승화엄의 벨트가. 신라승들이 장안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불교 공부하는 성들 보면 99%가 신라성이었었어요. 장안은 신라성의 유학지야. 6세기에. 여기서 그거 다 갖고 오고 그냥. 세계 최고의 불교를.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너무 좀 물질주의적인 데가 있잖아요. 기질이. 거기 뭐 땅은 비옥하고 잡아 죽이면 절대 권력이고 싸움에 지면은 그 노예가 되니까 어떤 그런 게 없죠. 영성 이런 그걸 자극하는 게 없고 너무 살벌한 그런 판이어서 거기는 오죽 살벌하니까 사람 그 숨졌을 때 그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 졸개들한테 뇌물 바치라고 그 가짜 돈을 태워주잖아. 인간이 장례를 지낼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세계관은 뭐냐면 지옥조차도 물질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야, 저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고급진 불교가 중국에서는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다가 저기 코탄까지 도난까지가 전부 그 이슬람에 의해서 나중에 정복되니까 한 8, 9세기쯤에 저 고급진 불교, 대승화원 불교를 가지고 그걸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한반도. 그래서 스스로를 불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서 정신이 참 외로워진 거야. 자기랑 이렇게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신라의 불행이죠. 한국인의 불행이죠. 그 대신에 유니크함이죠. 그래서 저 코스를 이렇게 보시면 왜 제가 대승화엄을 저걸 그레코 부디즘이라고 부르는지를 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굉장히 짧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댓글에 많이 지적해 주세요. 제가 뭐 보는 의미에서 이게 대승화엄이 이거는 완전히 이건 헬레니즘이 아주 그냥 혹 빠져갖고 그리스인들이 혹 빠져서 거기에 그냥 뭉뚱그려져 있다라고 보는 이유를 제가 주마간상격으로 아주 거칠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승은 이제 마하야나라 그러죠. 이 대승의 이제 본질적인 특징을 보통 한 두세 개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한테 다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저게. 그게 이제 월인천강 같은 거가 그런 원리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1000개의 강이 있는데 그 1000개의 강이 다 달을 품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씨앗을 다 품고 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1000갈래, 만갈래, 억만갈래인데 그 억만갈래 하나하나에 깨달음의 씨앗을 다 품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대할 때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 생명이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련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억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련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 아니에요. 이게 대자대비라는 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관점이 이게 대승적 세계관이거든.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 깨달음을 향한 여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보리살타. 이게 저게 보디사트파, 보리살타가 저거거든. 보리살타. 저런 게 이제 대승적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거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이 그 전에 뭐 선도 같은 거나 명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원효의 그 대승기신론서 앞을 보다 보면, 저 이제 한문으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이거를 얼의 바다로 보더라고요, 대승을. 큰 하나의 영혼의 바다, 모든 영혼으로 이루어진 바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그랬어요. 자, 이런 세계관이야. 그러면 이게 서남아시아까지 와서 너무 사람 잡아 죽이면서 도시국가를 만들었어. 알렉산더 부인도, 저거예요? 부인도 저거죠? 아프간 여자일 거예요? 이쁘잖아요.
눈 그 에메랄드빛에 오목조목해서. 그러나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 근데 이제 사람 잡아 죽이고 이제 전쟁하기 싫어. 그래서 대왕님 저희 여기서 남아서 이제 애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손이 좀 뻗어 나가면은 또 도시국가 또 만들고 초원 따라서 또 만들고 이러고서 살게요. 그러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타지키스탄에 아까 말한 이 타지키스탄에 극동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저 타지키스탄에.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역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는 말하자면 이제 아프간 말해. 자식은 듀얼 랭귀지 쓰는데 아버지 말은 잘 못해. 이런 기풍을 가진 이 그리스의 용맹한 전사들, 늙어가는 이 용맹한 전사들의 영혼을 저 대승이 감동시켰을 거라고, 대승의 가르침이. 헬레니즘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이런 무슨 뭐 이런 유대교 같은 거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나 저런 식의 종교 체계, 저런 굉장히 깊은 그 철학적인 그런 랭귀지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종교 체계랑은 그냥 결합했을 거라고요. 그 결합을 딱 하고 나니까 거기서 아바탐사카가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이 원래 발랄하고 온갖 풍부한 상상과 온갖 논리적 명직성이 있으니까 뭐 무한하고 뭐 몇만 생을 윤회를 하고 뭐 억번을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건 이래서 무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갖 풍부한 상상과 논리적 명직성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붙여나간 거예요. 그게 화엄이에요. 4, 5세기에 중앙아시아 코탄 근처에서 집대성 됐을 걸로 저게 추정되거든요. 화엄이라는 말이 저게 이제 영어로 저는 이제 산스크리트는 당연히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로 보면 저 The Garland of Buddhas예요. S가 붙어요. 부다즈. 갈란드는 이제 꽃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화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석은 뭐냐면 부처님 머리 위에 얹은 꽃관이란 뜻이 돼요. 그런데 왜 저게 복수냐 이거지. 영어로 했을 때. 아마 저거 그 산스크리트 그냥 옮겼을 거예요. 산스크리트 복수일 거예요. 그 부다스라는 복수, 부처님들. 저기 보면은 대승이라는 거는 부처가,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두 번째 해석은 제 해석이에요. 뭐냐면 부처들로 만들어진 꽃무지. 흐드러지게 핀. 그러니까 온 세상 가득한 무수한 부처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축제. 제가 지루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화엄 보면 뭐 그냥 앞에 그 뭐가 주저리 누구의 뭐고 어디에 있는 뭐고 서로 간에 인물들 간에 얘기하는 네가 무슨 산에 있는 뭐에 어쩌고 저쩌고 너가 그거냐라고 한참 반 페이지를 읽어야 상대방의 호칭이 끝나. 화엄경 보면. 그래서 제가 골 아파가지고 좀 보든 안 보든 힐끔힐끔 봤는데 영어로 봤거든요, 화엄경을. 근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세계라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온 세상에 부처가 가득하게 무수히 존재하고 그런 부처들의 모습이 어우러진 그 생명의 축제가 지금 이 세상이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 자체는 꽃관 혹은 꽃무지라는 건데 그 한자는 근데 저게 그 산스크리트로 그러니까 아와탐사카 자체는 그걸 더 떠나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부처들의 꽃관이 되니까 부처들이 다 머리에 꽃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부처들로서 이루어진 꽃무디. 그러려면 갈란즈가 복수가 됐어야 돼요. 앞이면. 그러니까 부처들로 이루어진 꽃무지.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꽃비가 내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다른 것도 많이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마구잡이로 거칠게 다른 것들은 다 좀 아시니까 제가 이걸 왜 공을 들여서 해석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많이 귀에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동국대나 뭐 이런 불교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걸 주목 안 하셔서 그런지 이게 그레코 부디즘이거든요. 한국의 그 대승화엄이. 그러니까 그리스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 의상 때 그걸 딱 들어와서 화엄14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안에 불교와 헬레니즘을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00년 지나가지고 거기에 종교화된 유교, 성리학을 얹었고 그 다음에 또 한 600년 지나서 거기에다가 저게 얹어진 거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리고 나서 한 150년쯤 지난 세월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4대 축이 차례로 이렇게 축적이 됐는데 이 4대 축이 다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이 다른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한국 문화, 한국 정신, 한류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바로 이것이 한미 민간동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던 궁극적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1400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글로벌한 존재입니다. 세계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미 관계는 민간동맹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이 만나면 지구를 넉넉하게 감쌉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인류 정신이 지중해에서 출발해서 서쪽을 향해 도달한 곳이에요. 한국은 인류 정신이 뭐 그전에도 한국이 당연히 정신이 있지만 이 인류의 메인스트림 정신, 그러니까 족적을 크게 남긴 정신을 얘기하면 지중해를 출발해가지고 한국에 도달한 거예요. 지중해를 출발해서 서남아시아와 인도에서 버무러져서 그게 중앙아시아에 한 번 더 버무러지고 중국 거쳐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뺑글 도는 정신이 태평양 지나서 딱 만난 게 이게 손잡은 게 이게 한미동맹 아니야. 그러면 지구를 넉넉하게 감싸 안았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우리가 이런 게임에 그 뭐 작은 한 자리라도 일종의 주역으로 초청받아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